나이가 들수록 이 5가지만큼은 절대 함부로 베풀지 마십시오. 베푸는 순간 마음은 착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노년은 점점 더 고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베푸는 삶이 옳은 삶이고 참고 내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 거절은 입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대신 괜찮아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어줬는데 정말 존중받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공자는 지나치면 모자람과 같다고 했고 불교에서는 집착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베품 그 자체가 아니라 분별 없이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색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를 지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착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워서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베풀면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그런데 2번째부터 말이 바뀝니다. 이번에도 괜찮죠? 3번째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계속 받으면 그게 당연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람과 같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넘치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베품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도움이고 다음엔 습관이 되고 마지막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당신이 한번 거절하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해주지? 원래 해주던 사람이잖아. 고마워야 할 상황인데 서운해집니다.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받는 것에 마음이 붙었다고요. 받는 게 익숙해지면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무거나 다 베풀면 안 됩니다. 이걸 해주면 내가 가벼워질까? 아니면 여전히 존중받을까? 이 기준이 없으면 베품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행동이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주는 게 아닙니다. 당연해지기 전에 멈출 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돈을 쉽게 베풀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돈 이야기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깐만 빌려줘.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래서 도와줍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편해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연락이 늦어지면 신경 쓰이고 갚는다는 말이 없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의리가 먼저고 이익은 그 다음이다. 그런데 돈이 오가는 순간 의리는 사라지고 이익만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바뀝니다. 빌려준 쪽은 말 못하는 사람이 되고 빌린 쪽은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옵니다. 돈을 더 이상 못 준다고 했을 때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서운함입니다. 심하면 원망입니다. 불교에서는 돈에 섞인 인연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음이 아니라 조건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돈을 주고도 나는 편안할 수 있는가?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가? 이 2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 돈은 주면 안 되는 돈입니다. 노년의 돈은 여유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병원 갈 때 아플 때 아무도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아끼는 건 인색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2번째입니다. 3번째는
말과 조언을 너무 많이 베풀지 말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중에 후회해. 전부 좋은 마음입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답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언이 쏟아지면 이렇게 느낍니다. 또 혼나는구나. 나는 항상 부족하구나.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마디는 도움입니다. 계속되면 간섭이 됩니다. 그리고 간섭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 않고 명령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식이 점점 말을 줄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더 아픕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붙잡으려 하면 인연이 떠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귀는 여는 게 맞습니다.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10마디 조언보다 훨씬 큽니다. 노년의 지혜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풀지 말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회복이 느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잠이 깨지고 짜증이 늘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몸을 함부로 쓰면 마음도 함께 상처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위해서는 무리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제일 뒤로 미룹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엔 고생 많으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픈 사람은 주변에 부담이 됩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 몸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모든 일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베품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내가 더 지치지는 않는가? 집에 돌아와 몸과 마음이 편안한가? 이 질문에 아니다가 나오면 그건 이미 지나친 베품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미리 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돌려받을 걸 기대하며 베풀지 말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베풀 때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바라는 거 없어. 그런데 마음속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나중엔 알아주겠지. 이 생각이 아주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기대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속상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대가 고통을 만든다. 베풀었는데 괴롭다면 그건 베품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뜻입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베풀되 따지지 않는다. 받을 걸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은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이걸 주고도 아무것도 안 돌아와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지면 그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아오지 않아도 전혀 아깝지 않다면 그건 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베풀면 마음이 편합니다.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서운해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기대 없이 줄 아는 것, 아니면 아예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많이 준 사람이 꼭 사랑받는 건 아니라는 것. 끝까지 참은 사람이 꼭 존중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동안 착하게 살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희생하면 결국 돌아오겠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에 서보니 현실은 조금 다르죠. 알아주는 사람은 드물고 남은 건 텅 빈 마음과 지친 몸뿐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질문을 혼자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늘 마지막 순서였을까? 왜 내 인생엔 나를 위한 시간이 이렇게 없었을까? 그 질문이 올라왔다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베풀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쉰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고 예순이 되면 남의 말을 넉넉히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넉넉함은 모든 걸 내어주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아는 힘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주셔도 됩니다. 조금 늦게 움직여도 됩니다. 조금 더 나를 먼저 챙겨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할 때 사람들도 비로소 선을 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늘 당연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속 5가지 중 유난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더 이상 착해서 손해보지 마세요. 조용히 단단하게 당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남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